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 20학번 오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삶의 비전과 임상병리사로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성공의 의미, 두 번째로 나의 핵심 가치, 세 번째로 구체적인 비전, 네 번째로 수업 분석, 다섯 번째 연령별 나의 꿈 설정,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성공이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외적인 성공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저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의 핵심 가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임상병리사라는 전문 직업과 맞는다면 어떤 핵심 가치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과 정확성입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정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팀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소통과 협업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며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자세입니다. 평생 교육을 통해 꾸준히 배우고 발전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일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핵심 가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됐을 때의 저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첫 번째, 환자의 건강을 위해 신뢰성 높은 검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학습으로 역량 강화 및 업무 만족을 추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 위치에 안위하지 않고 매번 성장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료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를 통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것이며 여섯 번째,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일곱 번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변을 돌볼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임상병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수업 분석 결과입니다. 강점으로는 책임감이 있으며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알며 타인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구열도 뛰어난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약점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것과 다른 것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것,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에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임상 실습을 할 수 있었고 의료기술 발전과 전문 분야의 심화, 마지막으로 진출 분야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으로는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되는 것과 취업난,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의료 파업, AI 자동화 기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저의 강점을 통해 모두 보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령별 저의 꿈을 설정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임상병리사로서 일하며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 팀원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검사실 전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증진을 기여하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20대 중반 졸업할 때까지 임상병리사로서 갖춰야 할 기초 지식과 역량을 탄탄히 쌓고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는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며 신뢰받는 임상병리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에는 팀워크에 기여하고 후배를 이끌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40대 후반부터 50대에는 임상병리 검사실 또는 부서 전체를 이끌며 조직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하고 임상병리 분야의 리더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60대에는 오랜 시간 몸담갔던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활동을 줄이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할 것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70대에는 60대에 찾은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며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활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80대에는 신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90세에서 임종까지는 신체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는 20대에 첫 번째로 임상병리학 전공 필수 과목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실험, 실습 시에는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을 연습할 것입니다. 국가고시를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대외 활동에 참여하고 임상병리 분야 외에 저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탐색할 것입니다. 30대에는 첫 번째로 병원, 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부 학회,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 검사 기법을 배울 것입니다. 특정 분야, 예로 들면 저희 진단 혈액 검사, 임상화학 등 전문성을 깊게 파고들 것이며 검사 오류를 줄이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동료들과 업무 외적인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회식에 참여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팀 내에서 서로 돕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0대에는 첫 번째로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팀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다른 부서 리더들과도 원만하게 소통하며 협력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를 통해 얻은 성과 외에 팀원들과 발전하고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낄 것이며 자녀와의 관계를 집중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지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검사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리더로서 전문성과 정확성을 향상하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50대에는 첫 번째로 임상병리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연, 칼럼 기고 등을 통해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 취미, 여행, 봉사, 부업 등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명상, 글쓰기, 산책 등을 통해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것입니다. 60대에는 임상병리사 경험을 살려 의료 관련 봉사활동이나 간단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고 싶었던 악기, 외국어, 그림 등 새로운 취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호회 활동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 친구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대 간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것이며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70대에서 임종까지, 100세까지 적긴 했지만 임종까지 본다면 첫 번째로는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과 전화나 영상통화로 자주 소통하며 안부를 묻고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것입니다. 소수의 가까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 독서, 음악 감상, 퍼즐, 손뜨개질 등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보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온 삶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회고하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손주들에게 저의 일화들을,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